자, 이게 비비안입니다. 자, 이 비비안이 뭐 원래도 비실비실거리고 처 헤매고 있던 종목인데, 비비안이 처 헤매고 있던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빡 하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락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30대 1 무상 감자를 하겠다 이러면서 주가가 팍 떨어져 가지고 내려갔죠. 근데 사실 이게 30대 1 감자라는 건 굉장히 큰 폭의 감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폭의 감자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도 이렇게 30대 1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많이 하면 10대 1 감자죠. 10대 1 감자 많이 하면. 근데 이게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이게 온통 적자판인 회사들, 완전 적자판 회사 바로 이제 미래 ING하고 연결돼 있던 남궁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판타지오입니다. 얼천 차은우 선상의 소속 회사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빡고 아주 후퇴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계속 쌓여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이 여기는 뭐 적자폭이 아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요런 애들이 이제 들어갈 때 이제 감자를 쓸 때 뭐 가지고 이제 뭐 2대 1 감자, 좀 많이 된 기업 같은 경우는 10대 1 감자인데 30대 1 같은 감자도 나오죠.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자, 이 판타지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병합을 한번 했던 주식입니다. 종목입니다. 저 앞쪽에 액면병합 여기 나오죠? 액면병합으로 인한 거래 정지 나오고, 그리고도 이제 주가가 밀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제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저 앞쪽에서부터 이거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액면병합 줄줄이 터져 나올 겁니다라고, 액면병합 이슈. 그래서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병합에 대한 얘기.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병합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쭉 그래서 이게 이런 건 나올 거다라고, 이게 테마가 일종의 테마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여기 이렇게 쭉 얘기를 드렸었죠. 여기서 뭐 이게 휴마시스, 그리고 지금 여기 판타지오라든가 휴마시스, 빌리언스, 판타지오, 아센디오 이쪽에 같은 경우가 전부 미래 에세, 그러니까 미래 ING 지금 올라들어갔던 그런 종목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합을 쓸 수도 있고요. 이거 액면이 올라가는, 이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쓰는 거는 반드시 병합만 쓰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둘이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도 지워가실 때, 자, 액면을 병합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도 이미 병합을 한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또 병합을 한다. 이제 예를 들면 500원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타지오 같은 경우를 액면을 병합을 해가지고 10대 1로 병합을 해가지고 주식 액면가 5,000원짜리 코스피 있는 대형주들, 일반 대형주들처럼 액면가 5,000원짜리로 10대 1 병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자, 이 판타지오를 내가 예를 들어 심심풀이 삼아서 미래 ING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심심풀이 사가지고 한 1,000주 정도 샀다고 치자. 요 1,000주를 샀는데 얘가 지금 액면 병합을 해버린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 주식수는 10분의 1로 줄고, 내 주식수는 10분의 1로 줄고, 대신 주가는 10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10배로. 그래서 주가가 3,130원으로 훅 올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130원, 그리고 나 1,000주 샀던 게 100주, 이렇게 되니까 31만 3,000원. 그러니까 내 보유한 금액은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 이렇게 맞춰야죠. 증자도 그렇고 다 똑같이 맞추는 거죠. 보유한금은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3,130원으로 올라 들어왔어요. 자, 그럼 3,330원으로 올라 들어왔기 때문에 자, 동전주 액면 벗어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가지고 올라 들어올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동전주 상패 제도라는 것 자체가 완전 유명무실이죠. 미쳤어? 누구나 다 그러면 액면 병합해가지고 다 1,000원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동전주 상폐화 시키겠다라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액면 병합을 하는 경우는 액면가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1,000원이 아니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액면 병합이 2대 1짜리도 나오고 5대 1짜리도 나오고 10대 1짜리도 나오고 막 튀어나오죠. 그거와 관계없이 변하는 액면가, 그걸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합해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우선 하나 보고, 그리고 저걸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합 뭐 미친 듯이 나오죠. 그래서 이 병합 가지고 또 날마다 급등하는 종목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주식 병합 갈수록
급증 이러고 있죠. 이게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달 공시만 120군데. 이거 이렇게 해봐야, 왜냐면 액면 병합 들어가면 이 병합 가격을 넘겨야 돼요. 이거. 예? 이런 거. 예? 여기 같은 경우 있죠? 이게 NC트론 같은 경우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이거 넘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병합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421원 같은 경우 800원으로 올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 배니까요. 그러면 이거가 주식수는 반으로 줄고 주가는 840원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1000원 올라가야 돼요. 1000원도 넘어가야 되고 액면가도 넘어가야 되고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돌아가 보죠. 이게 병합만 이런 효과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주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병합만 있는 게 아니고 감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병합만 쓰는 게 아니고요. 방금 전에 병합 스토리를 설명을 드렸죠. 윌비스 감자 들어가고요. NC트론 감자 들어갔고요. NC트론 같은 경우는 주식 병합도 하고 무상 감자도 하고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갔죠. 이렇게 CCS 거래 정지되어 있는 거 감자, 광명전기 5대1 무상 감자. 지금 위지트 감자, 액시온 감자도 쭉 들어가죠. 80% 비율 여도 5대1 감자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렇게 감자도 이렇게 무더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효과가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병합을 쓸 수도 있고 감자를 쓸 수도 있고죠. 그럼 병합을 쓴다라고 하면 이제 액면 병합으로 10대1 액면 병합 해버리면 액면가 5,000원으로 올라 들어가고, 자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래서 주가 뚝 떨어지길래 이거 줍줍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감자 떨어져 가지고 개 망한 종목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웬걸 뭐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빅패스 들어간 거 말고 아주 뭐 이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30대1 감자를 할 만큼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이것도 동전주 이거 반등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이거 뭐 심심풀이 삼아 이걸 1000주만 샀다라고 치죠. 이 1000주 산 데에서 그래서 이제 10대1 액면 병합이 나온다라면 내 주식수는 내 종목의 주식수는 10대1로 줄어들게 됩니다.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요. 이게 줄어들게 되는 거고, 대신 주가는 반대로 10배로서 3,680원이 되죠. 동전주 넘어갔네. 그거 아니고요. 이런 케이스는 이제 액면가 5,000원을 넘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상 요게 지금 병합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감자입니다. 감자. 병합보다 더 효과적인 건 감자예요. 이제 감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30대1 감자를 해버렸죠. 30대1 감자면 역시 마찬가지. 자, 이번에는 이제 숫자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숫자 소개. 3,000주를 100만원어치 해서 한 3,000주를 샀다라고 쳐보죠. 이 비변을 그래서 100만원어치 해서 약 3,000주 주식을 샀어. 근데 지금 30대1을 감자를 한다라고 하죠. 그럼 이제 감자까지 다 지나가게 되면 내 주식수는 100주로 줄어들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360 요거 가만히 있으면 나 100만원치 샀는데 100주로 줄어들어 버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100만원치 사면는데 36,000원밖에 안 남잖아요. 아니 세상에 뭐 이런 게 어딨어. 그렇죠? 그래서 내 주식수 100주로 줄어들인 대신에 이 종목의 주가는 30배를 곱해줘 버립니다. 그 효과 가지고 장난질친 작전,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의 작전주 이 코데지 컴바인이 바로 그 작전으로 올라간 종목이에요. 이게 감자 200대1 감자. 그리고 상패된 나노스 역시 마찬가지 코데지 컴바인하고 똑같은 200대1 감자라는 겁니다. 200대1 감자를 해버리면 주가가 계산상으로는 200배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별 볼 일도 없이 거의 이거에 막 적자에서 호우적거리고 그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있던 그런 종목이 이게 가격 248만원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는 이 회사 자체가 골든주가 아니라 감자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0대1이라는 천막적 감자를 해버렸거든요. 이것에 이 똑같은 의류의 이 비비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종목이 200대1 감자를 한다 그러면 내 주식수는 200분지 1로 줄어들고 주가는 200배가 올라 들어가는 거야. 근데 200배 이렇게 숫자를 잡아놓게 되면 거래소에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200배를 안 오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앞쪽에 상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죠. 1500대 1 주식 병합 들어가서 실제종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1500을 주가에 1500배를 곱해줘야 되는데 반띵 잘라가지고 가격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30배를 더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7 곱하기 3 하면 1100원이 되는 11,000원이 되는 거네요. 11,000원. 자, 11,000원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이게 감자가 왜 더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면 병합의 경우에는 그래서 숫자하고 액면 주가 가격만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떤 기술적인 효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병합의 경우는 액면 병합을 했다 가지고 뭐 실적이 바뀐다든가 이익이 바뀐다든가 뭐가 바뀐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병합의 경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는요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 왜 하죠? 감자 왜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감자를 왜 하냐라고 하면 결손금 보전, 재무구조 개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손금 보전, 재무구조 개선. 대부분의 감자하는 경우 그 감자 왜 하냐라고 하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감자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래서 225에서 7억으로 이렇게 감자를 시켰지 않습니까? 감자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자 차익. 저쪽에서 제가 무상증자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무상증자 재원으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라고 했죠. 저 공모가하고 이제 공모가하고 이제 액면가하고 공모가의 차이입니다. 요 가격의 차이만큼이 그래서 원래 이 종목의 뭐 액면가는 500원인데 아주 빛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상장해 갔을 때 뭐 5만 원 이렇게 상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이 5만 원 해가지고 뭐 그래서 한 200만 주가 새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200만 주 곱하기 5만 원에 해당되는 그 금액에 5만 원으로 들어갔다라고 치죠. 그럼 이제 빼면 49,500원이잖아요. 200만 주 곱하기 49,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고스란히 그대로 주식 발행 초과금 항목에 잡혀요.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은 회사가 지들 쓰고 싶은 대로 뭐 꼴리는 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금액에만 쓰게 돼 있어요. 결손금, 견선, 보전 혹은 자본금 전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결손이 안 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결손이 나니까 거기다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손이 안 나잖아요. 그럼 결손이 안 나면 그냥 주식 팔아 그냥 초과금 같은 경우는 내내 그냥 들고 있는 거야. 내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바이오주는 그렇다고 치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이거 결손이 날 이유가 없는 회사 아닙니까 이런 거? 그러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신규 상장이 됐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 나온 거 이걸 써먹을 일이 없거든요. 이거 징자 들어가서 신규 상장하자마자 바로 징자 때려버렸죠. 써먹을 이유가 없거든. 이건 쌓아두고 있어봐야. 그 어떻게? 그럼 두 번째 방법 자본금의 전입입니다. 자본금을 전입하는 그 방법이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를 하면서 이게 쌓여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을 회사의 자본금으로 늘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자하고 그리고 이제 자본금을 이렇게 확 이제 늘려버리는 자본금을 늘려버리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감자를 하게 되면 여기 감자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감자 차익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결손금 보전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감자 차익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여기 회사가 예를 들면 작년 실적에 126억 이렇게 실적을 표시를 해놨죠. 요거 흑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감자 차익이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감자 차익만으로 이 회사가 흑자 전환이 되어버려요. 효과 있죠? 그러니까 액면 병합보다 이 케이스가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주 발벌리로 써가지고 그냥 이참에 거의 그냥 끌어올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쪽의 기업들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자 요걸 쓰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가 돼요. 적어도 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액면 병합도 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감자로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 이제 윌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감자로 들어갔는데요. 그럼 윌비스 같은 경우도 보죠. 얘가 그렇게 나쁜 종목일까요? 윌비스가? 저쪽에서 적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났었는데 같은 경우 섬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적자가 크게 났었는데 그 전까지는 뭐 그런 대로 버티던 회사였거든요. 예?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 큰 적자 같은 경우 이거를 빼버려가지고 실적이 개선된 것처럼 적어도 재무 구조는 개선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이 플러스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액면 병합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자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감자로 들어가게 되면 뭐 그 감자함과 동시에 이렇게 급락은 나오겠습니다만 요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자 나오는 종목 중에서 개선될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보면 나오죠. 완전 안 되는 종목이 있고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업종으로 친다 그러면 이 광명전기 같은 경우 전기, 재룡전기, 광명전기, 세명전기, 이화전기 옛날 대북 송전주의 대표 종목이었죠. 이화전기와 함께 대표주였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이렇게 밀려 지금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만 좋아지면 조금만 지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쪽을 다루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의 종목들 가지고 중간중간 그래서 이렇게 치고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전력 쪽으로 사업을 조금만 작전 좀 그만하고 사업을 좀 제대로 붙여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모멘텀 타고 이게 실적 개선이 되는 이게 바로 이제 감자 들어가 버리면 이 숫자가 바뀐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왜? 광명전기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이제 주가가 하고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자 쪽의 종목들이 액면 병합 종목보다는 더 빠르고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자, 요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 들어오시면 이제 오르고 있는 전문가들 중에 이제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잠깐 반짝해서 올라오는 거죠. 광명전기 같은 거 볼까요? 이게 딱 이틀입니다. 딱 이틀인데 1,200원에서 1,700원까지. 여기 같은 경우도 딱 이틀이죠. 역시 마찬가지 1,200원에서 아마 뭐 4일차까지 치면 1,200원에서 2,000원까지. 이러고 지금 쫙 이러고 들어와요.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빡 치고 들어오는 경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쏙 따먹는 이런 매매. 이런 거 다루시는 분들도 있죠. 광명전기 같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것처럼 세명전기, 송전주의 세명전기라든가 재룡전기, 최근에도 이제 주가 올랐던 바 있죠. 이런 종목들과 함께 이 대북 송전 테마, 예전에 이 전력주 쪽에서 테마로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때 같은 경우라 보면 예전부터 이게 세력주 이런 거 다루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 종목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이거 쫙 들어가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자가 끝나고 난 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아니고 감자가 끝나고 난 뒤에 감자가 끝나고 급등하는 종목들 많이 나오죠. 감자 그리고 급등 그런 종목에 이런 종목들이 엮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거 보고 노리는 매매할 수 있죠. 감자 후에 급등하는 이런 거. 이런 것도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 여러분들 잘 모르는 내용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요런 같은 경우도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제 그런 타이밍 보고 딱 잡아가지고 가는 놈도 있고 못 가는 놈도 있어요. 지금 무상증자 발표를 했다가 해서 모두 다 올라가나요? 아니죠. 그것도 무슨 감자를 했다 가지고 다 급등하냐면 그것도 아니야. 감자하고 난 다음에 개박살 나는 놈도 있고 감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자 정리 끝나고 난 다음에 거래 재개되면서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이 케이스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는 힘든 이런 것들을 오르고 있는 이런 거 많이 이제 다뤄본 우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알죠. 이런 거 딱 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요. 무상 감자의 경우는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 주식수 감속에 따른 수급 착시 효과, 이런 빌리언스. 가장 대표적인 거가 이제 하이딥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빌리언스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요 세력세 이런 종목 다루시는 우리 오르고 있는 전문가분 같은 경우에 바로 이 빌리언스 요거 감자하고 난 다음에 이거 이런 거 효과 내려가서 이거 바로 치고 들어갔었죠?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르고 다운받아서 들어가면 그래서 전문가 이름 쭉 내려두면 요거 할 것 같은 이름 눈에 빡 들어올 거야 바로. 아 요런 거 할 것 같아. 그분 실제로 이것들이라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 보나마나 틀림없이 이거 들어올 거니까 이거 감자 권리락한 날 같은 날 요런 달에 빡 치고 들어가지고 아주 짭짤하게 당기고 나온 적이 있죠. 그런 거 이제 잘만 치고 들어가 들어가면 이제 요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일종의 지금 테마 형태 같은 경우로 오르지 않습니까? 병합 나왔다고 다 오르는 건 아니죠.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안목과 기술이 필요해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